북한의 당 창건 70주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리수용 외무상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평화적 우주 개발은 자주적 권리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아직까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가 하면 대규모 열병식 준비로 동분서주하고 있는 모습은 포착이 됐습니다. 국정원 실장을 지낸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리수용 외무상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좀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보여주시죠. 평화적 위성 발사를 문제시하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자의적 조치들로 끝까지 강경 대응하여 존엄을 수호하는 것이 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결심이고. 네, 연설 내용을 잠깐 한번 들어봤는데 네. 평화적 위성 발사를 금지하는 부당한 처사에는 끝까지 강경 대응을 하겠다. 그러니까 로켓 발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건지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북한이 주로 노동신문이나 이런 보도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위성 발사를 하겠다. 네. 그것은 뭐 우리 국가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상업적 목적이다. 이런 것을 이제 많이 강조를 했는데 네. 이렇게 외무상이라는 고위 관계자가 유엔 총회 기자연설에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위성 발사를 하겠다는 것은 뭐 최초고 예. 또 강한 권위 있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며칠 전에 그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방북한 우리 그 대북 사업가한테 우리가 뭐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더라도 남북한 8.25 합의는 지속돼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외상이 이렇게 직접 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리수용 외무상이 또 남북관계 모처럼 좀 해빙기에 들어섰는데 아직 분위기가 공고하지는 못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시기가 시기인지라 이산가족 상봉이 계속 신경이 쓰이는데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뭐 일종의 으름장입니까? 네, 아직까지 공고하지 못한다는 표현은 주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얘기를 했었고, 예. 그다음에 뭐 북한이 도발하면은 뭐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는 표현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그 유엔 총회 기자연설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남북한 통일이 이 지구촌 전체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바로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부분은 사실상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하는 것이고, 사실은 뭐 말씀을 그렇게 안 하셨지만 사실상 흡수 통일 이 얘기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듣는 그 리수용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죠. 불편한 그 감정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산상봉을 앞두고 있지만은 현재 북한이 지난번에 그 목함 지뢰 도발을 통해 가지고 비록 사과는 했지만 그걸 통해서 8.25 합의를 얻어내서 앞으로 이산상봉 이후에 어떻게 해서라도 당국간 회담을 개최해서 우리한테 뭔가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가 이런 걸 얻어내려고 현재 눈치를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이게 강한 얘기는 못하고 분위기가 아직 공고하지 못하다 이 정도로 끝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국제사회 압박과 비난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북한은 미사일, 핵에 계속 집착을 하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가장 자주 드리는 질문인 만큼 좀 핵심 질문일 수도 있는데 북한이 이렇게 핵에 집착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북한이 6.25 직후부터 미국과 싸우려면 핵무기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 측면에서 주한미군과 대항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미군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래가지고 남한을 적과 통일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건 공세적인 거고 그다음에 방어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은 미국이 91년도에 걸프전 때 이라크를 침공하는 모습도 봤고 그다음에 리비아의 가다피 정권이 무너진 걸 봤습니다. 리비아가 원래 핵무장을 하려다가 그걸 포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비아가 이제 무너진 걸 봤고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는 바람에 지난해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해도 어떻게 대항도 못했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핵으로 무장해야 미군이 우리를 점령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런 방어적인 측면이 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재래식 군비에 있어서 남북한이 경쟁에 있어서 북한이
완전히 이제 열세가 돼서 더 이상 어떻게 우리하고 경쟁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크게 봐서 한 3가지 이유 때문에 북한이 핵에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다시 리수용 외무상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뭐 의례적인 인사도 하고 사진도 찍고 했는데 친서 전달은 없었다고 하거든요. 확대 해석은 물론 경계를 해야겠지만 교수님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작년도에는 친서 전달을 했는데 예. 작년도 하고 금년도 리수용이 그 유엔 총회에서 목표라는 그 외교적 목표가 다릅니다. 작년도에는 그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되게 생겼기 때문에 네. 그것을 막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네. 유엔 안보리에 이제 가게 됐고 안보리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내용상에 보면은 최고 지도자를 국제 형사재판소에 제소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걸 막지 못하면은 리수용이 잘못하면 돌아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김정은 친서를 가지고 와서 반기문 사무총장한테 이제 주면서 유엔 그 인권 결의안이 통과되면 안 된다라고 네. 주장을 했는데 올해 목표는 그게 아니고 우리 대통령이 유엔을 통한 북한의 그 도발을 막는 외교를 우리 대통령이 전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북한의 그 핵보유도 핵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 평화를 이렇게 위태롭게 한다는 그런 측면을 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리수용도 주로 연설 내용이 바로 그 핵 문제. 핵 문제는 뭐 자유적 조치고 미국의 북한에 대한 압살 정책에는 자유적 조치고 그다음에 미사일 발사는 바로 상업적 목적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보면 계속 북한에 대해서 일관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전 북한 주재 영국 대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북 관계를 풀려면 햇볕 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얘기가 나왔던 행사 자리가 뭐 노무현 재단 측에서 주최했던 자리였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주장 같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북한은 말이죠. 햇볕 정책 당시에 얻어먹었지 않습니까? 얻어먹는 건 얻어먹는 것이고 도발은 도발이고 그게 양분돼 있습니다. 네. 그 김대중 정부 때 연간 뭐 30-40만 톤의 쌀, 또 30만 톤의 비료, 그다음에 각종 우리 민간 단체에서 북한에 많은 지원을 했는데 예. 얻어먹고도 99년도와 2002년도에 연평해전 1차 해전 해전을 일으켜서 도발을 했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비료가 북한에 도착하기 전에 이렇게 그 도발을 했기 때문에 도발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 북한에 쌀이나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은 네. 북한 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인식이 좋아집니다. 좋아지게 되면 체제가 무너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도발을 통해서 인식을 나쁘게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도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햇볕 정책을 뭐 취하고 우리가 북한에 그 많은 지원을 한다 그래서 북한 도발 안 한다. 그거는 난센스입니다. 그렇군요. 북한에서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열병식을 굉장히 크게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얼마 전에 중국 열병식을 한 걸 봐서 좀 의식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뭐 70주년이니까 크게 준비를 하는 건지 속내가 어떻습니까? 뭐 둘 다겠죠. 일단은 김정은이가 내가 지난 4년 동안에 북한 체제를 통치해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 네. 지난 4년 동안 이렇게 많이 발전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치적을 과시하기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현재 북한 체제에 그 외부로부터 자꾸 정보가 들어가서 북한 체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가난하고 또 이 공포 통치를 하고 그다음에 신체 자유를 제약하고 그러니까 억압을 하고 하는 부분이 북한 주민들도 많이 알게 됐어요. 네. 체제에 대해서 회의감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북한 체제가 이렇게 강성하고 이렇게 발전했다는 모습을 주민들한테 이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네. 또 이렇게 큰 행사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난 그 9월 3일 날 중국이 전승절 행사를 크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 주민들 중에서 이 한만 국경에서 중국 TV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게 또 USB에 실려가지고 북한 내부에 전달돼서 본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걸 이제 통제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네네. 그래서 북한의 그 열병식하고 중국의 열병식이 바로 대비이기 때문에 중국보다는 그래도 더 멋있게, 더 크게 네네. 할 필요가 있어서 예. 북한이 이제 이렇게 크게 그 행사를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얼마나 크게 할 건지 또 뭐 어떤 신무기들이 나올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 신무기들이 벌써 나올 게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것들은 별로 없겠습니다만은 예. 지금 뭐 쏠라고 대포동 2호의 모형이 과거보다는 조금 더 한 5m나 10m 더 긴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예. 싣고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 미사일을 비롯해서 KNOAS라고 해서 이동식 장거리 미사일입니다. 예. 대포동 2호보다 이게 훨씬 더 위험합니다. 사거리가 한 10,000km 정도 되는데 예. 이동식 발사대에 실려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 미사일은 사전 예고가 없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상당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이걸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잠수함에서 저 미사일을 쐈지 않습니까? 네. SLBM을 쐈는데 그게 사실 100m밖에 안 날아가서 다시 가라앉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 모형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크루즈 미사일이나 네. 우리가 탄도 미사일을 쐈을 경우에 그거를 잡아낼 수 있는 신형 레이더를 보여줄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2013년도 전승절 기념행사 때 핵배낭을 들고 나왔었습니다. 네네. 핵배낭을 들고 나왔는데 이번에도 핵무기 관련해서 모형 핵탄두라도 하나 들고 나와서 핵 능력을 과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또 에어쇼도 한다 그러고 하는데 네. 전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가장 궁금한 게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 비용은 어디서 충당하는 겁니까? 이 비용을 충당하는 게 이번에 언론에도 공개됐습니다만은 각 외교관이나 무역 장사원들한테 1인당 전부 다 100만 불씩 벌어서 납부를 하든가 아니면은 대출이라도 받아서 납부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정찰 전국 해외 공장원들한테는 네. 20만 불을 내라 그랬고 그다음에 각 가정에다 옛날에는 쌀이나 피복이나 이런 걸 내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각 가정에다가 7,500원 2달치 월급이 넘습니다. 7,500원씩 내라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당창을 행사 열병식 이거를 갖다가 관광 상품화 해가지고 조청년이나 미국에 있는 친북 교포들한테 그걸 와서 구경하는데 1인당 한 300만 원씩 달라고 그럽니다. 야. 굉장히 돈을 많이 달라고 그러죠. 거둘 수 있는 데선 다 거두고 예,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장마당에서 돈을 많이 버는 돈주들한테 예. 충성 자금을 내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어떤 정치적인 페이버 네, 이런 직책을 주거나 할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분석하기로는 10일 이전까지는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은 낮고 일단은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열병식 준비에 매진할 것 같다고 하는데 그럼 혹시 다른 형태로 무력 도발을 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 현재 동창리까지 1단 로켓, 2단 로켓, 3단 로켓이 열차에 실려서 벌써 가야 되는데 네. 시기적으로 이제 8일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 도착해서는 조립하고 세우고 연료를 채우기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현재 10월 10일 전까지는 발사할 가능성이 낮다고 군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만약에 지금 우리 한국과 미국의 정보 자산이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현재 미사일 1단체, 2단체, 3단체가 분리돼 가지고 현재 미리 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 한 8일만 해도 시간이 충분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래서 아직까지 10월 10일 전에 발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조금 속단인 것이고 네. 그다음에 미사일 발사 이외에 다른 무력 도발은 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 북한이 목함질의 도발을 일으켜 가지고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네. 사과를 하면서 얻어낸 게 8.25 합의입니다. 네. 합의를 통해서 이제 이산상봉도 하고 그다음에 당국간 회담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오해사 조치를 해제시키고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그다음에 남한에서 뭔가 좀 얻어먹으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10월 10일까지는 일단은 행사 준비에 진력을 하지 대남 도발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외에는 다른 도발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낮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아까 안심할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아주 만약에 가능성인데 그때 만약에 발사를 한다. 10일 전에 혹은 10일 당일에. 그러면 상당히 큰 파장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바로 북한이 원하는 바가 그겁니다. 자기들은 10월 10일 당일날 열병식을 하면서 그때 장거리 미사일이 발사가 되면은 네. 그걸 TV로 동시에 중계하면서 북한 주민들한테 그렇겠죠. 봐라 이게 우리의 자긍심, 우리의 위력이 전 세계 하늘로 날아왔다 이걸 이제 자랑하려고 하는데 네. 가능하면 10월 10일 날 발사하려는 노력을 엄청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죠. 네, 그렇군요. 10월 16일은 또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여기서 북한에 대한 어느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오갈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10월 10일까지는 못 쏠 줄 몰라지만 준비하면 10월 16일까지 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만약에 미사일을 쐈을 경우하고 쏘지 않았을 경우하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눌 얘기들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10월 16일까지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은 한미 정상회담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제재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북한의 그 도발에 대해서 네. 책임을 묻고 그것을 유엔에 끌고 가서 유엔 결의를 통과시킬까 하는 부분에 집중하게 될 것이고 네. 만약에 도발이 없으면은 지난번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네. 미국의 그 오바마 대통령하고 시진핑 그 주석이 북한의 그 도발 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원론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유엔 제재를 어기는 어떠한 도발도 불용한다라는 그런 표현들, 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북한이 추가적으로 도발한다면은 우리가 북한이 도발한다면 추가적인 제재를 할 것이다. 네. 이런 얘기들이 아마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이야기가 달라질 것이고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뒤에 북한의 반응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산행 야적 상봉이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10월 16일 날 그 한미 정상 간에 북한에 대한 강력한 그런 도발 억제 이런 표현들이 있으면은 북한이 외세에 동조하는 남조선과의 어떤 대화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산 상봉이 어려질 수도 있는데 네. 아마 그냥 단순히 미사일을 발사를 하지 않고 10월 16일을 맞이하게 되면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자극할 만한 그런 직접적인 언사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10월 20일 날 이산 상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봉 전 국정원 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